애국 국민 탄압하는 문재인은 퇴사라! 좌파 독재 문재인은 즉각 퇴사라! 네, 여러분 다음번 9월 때는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힘내서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한상수 교수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정말 집회하니까 신이 나고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에너지 비축 많이 하셨죠? 오늘 마음껏 외쳐보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외쳐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공이다 보니까 이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2018년 1월 22일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우리 중앙당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거기서 인공기 그리고 김정은 초상화 이런 것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된 게 맞습니다. 다 확인하셨겠지만 맞습니다, 그게. 자, 그런데 그럼 왜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에서 왜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북한 김정은 일당들이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가장 많이 한 해가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그때 미사일 실험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켰냐면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화성 25호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만큼 미사일 기술이 발전했던 그 시점이 2017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2017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 실험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동북아 또는 전 세계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 이와 같은 것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고 난 뒤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과는 전혀 엉뚱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김정은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바로 현송월이 방문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보아서 그래서 우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화형식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우리 당에서 준비해간 소화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전혀 화재의 염려도 없었고 뭐 다른 질서를 파괴하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둘러싸고 있던 경찰들이 우리가 그 화형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말이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순간 약간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극히 평화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좌파 단체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고발했고, 그리고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서 오늘 드디어 1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그 검찰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제목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 규정 가운데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 즉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 그래서 미신고 집회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첫째, 정당의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대한애국당, 그 당시 대한애국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미리 기자들에게, 내 외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기자회견인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은 뭐냐면 현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송월이 서울역에서 출구로 빠져나오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현장성에 맞춰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기자회견입니다. 따라서 집회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집회 신고라고 우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그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셨는데 그 끝머리에 우리가 사실은 구호를 외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다른 정당에서 하는 집회, 다른 정당에서 하는 기자회견에도 구호를 외친 장면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정당도 다 구호 외쳤는데 왜 그 당은 처벌 안 하고 왜 우리만 처벌하냐? 당연히 우리 변호할 때 우리의 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당연히 무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설령 미신고 집회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 가정입니다. 기자회견이 아니고 집회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상황의 긴급성이나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령 그것이 기자회견이 아니고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현송월이 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말 일요일에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하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집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미신고 집회가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신고 집회로 인정을 하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날 1월 22일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그 대한애국당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입니다. 그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입니다. 그건 정당법 제37조 2항 그리고 헌법 제8조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바로 그 규탄에 의지를 담아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행식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당연히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 재판부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체적 진실과 그리고 법리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조원진 대표님께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